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보시면 뭐를 가지고 보시냐면 여기서요. 먼저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말한다. 이것을요.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행위요. 이 법률 행위는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래서 성립 요건은 여기서요.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특별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은 뭐가 있다? 먼저 당사자가 있고요. 당사자는 각각 을이죠. 목적이 있죠. 대금하고 등기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 있죠. 특별 성립 요건은요. 여기서 보면 법인이죠. 법인의 경우는 뭘 해야 된다?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요식성이라고 하죠. 요식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권 같은 것은요. 질권 같은 것은 요물성이라고 하죠. 반드시 물건을 가서 맡겨야 되죠. 그 다음에 혼인의 경우는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유언의 경우는 뭐가 있죠? 5가지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갖추었느냐? 우리 이것을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 성립했다고 하고,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이것을 뭐란다? 우리 이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여기서 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란 말은 아니에요. 당사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목적도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 특별 성립 요건을 뭐란다?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요식행위니까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 요식성을 갖추지 않으면, 요식.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가 뭐란다? 불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성립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본다? 효력 요건을 보죠. 그래서 효력 요건은 뭐가 있다? 여기서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특별 효력 요건은 뭐가 있어요? 먼저 대리권이 있을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하고 기한,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서 보면 대리권은 효력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요 조건하고 기한을 뭐라고 그래요? 효력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조건하고 기한은 성립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온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이 말이죠. 뭐가 관계된다? 효력과 관계가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 일반적이죠. 여기 일반적은요 먼저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우리 이것을 무효라고 하고요. 의사 능력이 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을 찾아야 되고요.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취소, 있으면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요 당사자에게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다? 목적은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성, 그 다음에 여기요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요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타당성 이렇게요.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의사표시 이렇게요. 의사표시 이렇게. 그럼요 여기에서 뭐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찾는 거예요. 확정되고 가능해야 돼. 확정은 됐는데 가능이 없으면 무효. 확정되고 가능한데 적법해야 돼.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한데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그러면 또 무효.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아무리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적법하다 할지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유효냐 취소냐 무효냐는 것은 서효력 요건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요 의사표시는 또 뭐가 있죠? 107조 비진위, 108조 통정의 표시 이 두 가지는 무효이죠. 그 다음에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이죠. 이건 뭐 할 수 있다? 취소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착오라는 말은 언제 나오냐?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
두 당사자 간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요? 일치하지 않는다 말이 무슨 말이요?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하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지금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리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 법률 효과. 효력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럼 효력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효력을 몰랐다면 성립은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변리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경우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단 말이죠. 왜 틀리죠? 효력이란 말은 논했다는 것은 이미 법률 행위가 뭘 했다? 성립은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성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것은 무슨 문제다? 불성립의 문제가 아니고 착오의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알겠죠? 왜? 효력을 몰랐다고 하면 그럼 착각했다 이 말이잖아요. 착오의 문제는 될지언정 무슨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불성립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이해됐나요 지금요? 이걸 보는 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봐. 여기에서 그러면요, 이 전체적인 것이 효력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예요. 그런데 취소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취소의 경우는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굳이 그냥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무효. 그럼 봐봐요. 여기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하죠? 불법 조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됐나요? 자 그럼 봐봐요. 적법하지 않아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요? 무효예요? 무효면 표현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가 된다? 무효. 그럼 뭐가 무효다?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 표현되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기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버리죠. 취소하게 되면 전체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시험에 다 나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빨리빨리 이해를 하려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지문을 줄고 가지고 백날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문제는 이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작년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죠.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거 뭘 묻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의사 능력이 나왔잖아요. 의사 능력. 알겠죠? 그것은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뭐라 나와요? 다음 주에서 성립 요건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성립 요건이 아닌 거? 그럼 뭘 묻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묻는 거죠. 효력 요건이 아닌 거 뭘 물어요? 성립 요건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교되는 대상이 문제를 내기는 제일 쉽거든요. 이런요 생각을 해봐요. 답도 명확하고 남자가 아닌 뭐예요?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 중에서요 아가씨는 어떻게 아가씨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골치 아프죠 그게. 누구를 그러면 누구를 주부로 한다? 어디까지를 주부로 한다? 그럼 이거 애매하죠. 왜요? 결혼해가지고도 천행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뭐로 취급할 것인가? 따져가면 복잡해지잖아요. 왜? 같은 동성이고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애매하잖아 이게. 그런데 여기는 비교가 아주 완벽하잖아요. 성립이냐 효력이냐 일반이냐 특별이냐 완벽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도 쉽고 정답을 하기도 아주 쉽고 명확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지금 봐봐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 자, 그 밑에 보면 뭐라 나왔죠? 1번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불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이 왜 없죠 또? 없는 사람은 안 받았어요? 가서 받아오면 되죠? 아니요 방해 안 되는데요. 그냥 앉아 계신 게 더 방해되는데요. 자요 그 다음에요 2번은요 법률행위가 뭐란다? 불성립이죠.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무슨 문제다?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착오는 무슨 문제다? 효력의 문제다. 3번은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불법 동그라미하고 103조 위반이에요. 불법 조건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 4번요 무효는 법률행위를 뭘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뭐를 갖추지 못한다?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알겠죠? 5번은요 무효 동그라미 무효. 봐봐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진할 때 무효. 봐봐 여기 봐봐 무효는 일단 뭐를 전제로 한다?
뭐를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요. 7번은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를 기준, 성립 당시 줄고요. 성립 전, 전 동그라미, 성립 전은 원시적이고요. 성립 후, 후는요, 후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8번은요,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고 한다? 요식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9번은요, 의사표시가 곧 뭐는 아니다? 법률행위는 아닌 것이에요. 의사표시가 뭐는 아니다? 법률행위.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뭐도 있어야 돼?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도 있고 뭐도 있고 목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뭐는 아니다? 법률행위가 곧 의사표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뭘 묻는 건지 안타 하는 말이야. 얘는 그렇지 않아요. 들어보면 여기 안타 하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말이 나왔다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문제는 쉬웠는데 답을 못 맞췄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답을 못 맞추는 것은 그건 실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글로 된 거, 문자로 본 것을 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날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목적의 확정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어본다. 목적의 확정성부터 이제 본단 말이죠. 목적의 확정성이요. 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목적이죠. 목적은 뭐가 있죠? 목적은 먼저 뭐가 난다? 먼저 확정돼야 되죠. 이런 목적이 뭔지 알아야지. 목적은 뭐다? 법률 효과를 얘기하죠.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얘기하죠. 다른 말로 등기하고 대금을 얘기하죠. 이 언제까지 확정된다? 계약 체결 당시에요? 이행기에요? 이행기까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돼야 되죠. 목적은 가능해야죠.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능은 사회 통념을 가지고 가능과 불능을 따지는 것이고 사회 통념에서 가능과 불능을 나누는 것이고 이 불능은 구별을 잘 봐야 돼요. 이 불능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죠.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원시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눈다? 후발적 불능하고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원시적인데요. 여기서요. 객관적이고요. 객관적이고 이것이요.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 그럼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535조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일부죠. 일부가 불능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가 아니고 뭐다? 일부다. 일부가 불능이다. 그러면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뭘 얘기하죠?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부가 부족하죠? 미달이죠? 그럼 이것은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유효니까 대금 감해,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봐봐. 일부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이다? 전부가 불능이다. 여기요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다? 후발적이죠. 후발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 유효인데 만약에 채무자가 뭘 했다? 잘못했다. 여기 채권자가 뭘 했다? 잘못했다. 알겠죠? 쌍방이 뭘 했다? 잘못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럼 채무자가 잘못했다 뭐라고 한다?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 이 두 가지 뭐다? 위험 부담의 문제죠.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여기요 대상 청구권도 또 있죠. 대상 청구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나 정답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과 관계된다? 원시적과 관계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이 아닌 것은 또는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은 또는 유효인 것은 이게 나와. 유효라고 하는 것은 후발적 불능을 찾으면 돼. 그럼 후발적은 뭐냐? 매매계약 체계로 임대차계약 체계로 전세권 계약 체계로 저당권 설정 후 후후후 체결 후 이게 후발적이에요. 그럼 일단 유효야.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후발적은 일단 유효인데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부담이고 쌍방이 잘못했으면 위험부담이고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봐. 원시적은 뭐죠? 원시적은 이미 멸실 이렇게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이죠. 이미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원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말이 없으면 뭐라 한다? 이것을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결 후 후발적.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문제로 지문이 되는가. 이게 다 문제 지문이니까. 자, 그럼 볼까요? 거기 봐봐요. 법령의 목적이죠. 목적은 뭐다? 법률 효과죠. 1번 고용계약에서는 고용계약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죠. 왜? 목적물 줄거 봐. 우리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사람 뭐죠? 법률에 의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노동력하고 돈인데 사람은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은요 목적은 있지만 뭐는 없다? 목적물은 없는 거예요. 목적의 확정은 2번 언제까지다? 법률행위가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목적물과 대금은 사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3번 목적의 가능성이죠. 1번 어떻게 판단한다?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판단을 해? 사회 통념에 따라서 구분하죠. 2번 불능은 어떤 불능이 돼야 돼? 객관적이고 확정적 불능이 돼야 돼. 객관적이고 확정적. 3번은요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569조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4번하고 5번을 잘 비교해야 돼. 원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원시적. 그래서 뭘 얘기해요? 계약 체결, 계약을 체결하기 성립되기 전.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미 이 말이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 그러면 그것은 뭐다? 원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이미 수용, 알죠? 무효이다. 니은 이미 멸실, 이미가 중요하지. 이미 이것은 무효. 디귿은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통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의 항상 뭐죠? 미달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지금 디귿 지문 잘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후발적은 뭐죠? 계약 체결 후죠. 계약 체결 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기억 맨 끝에 유효. 니은은요 계약 체결 후라고 했죠. 체결한 후. 이런 봐봐. 물건을 임대하기로 했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죠? 항상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임대인 임차한테 물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림을 빌려줄 사람 누구죠? 임대인이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넘겨받아야 임차인은 물건 넘겨받죠?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림이 파손됐다. 임대인은 누구죠?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일단 임대차 계약은 체결됐죠.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 유효인데 뭐가 있다? 채무 불이행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렇게 우발적이다. 유효하고 채무 불이행. 디귿은요 계약 체결 후죠. 제3자가 방어했단 말은 갑하고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계약 체결 후니까 유효인데 위험 부담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니은은요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잘못했죠. 일단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누가 잘못했다? 매수인.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요 적법성이요. 목적 확정성 가능성 이제 뭐가냐? 적법성이 있죠. 적법성이요. 적법성은 먼저 강행 규정하고요. 여기요 임의 규정하고 나눠져요. 여기 강행 규정은 주로 물권법이고요. 물권이요. 임의 규정은 주로 채권법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임의 규정은 그렇고 강행 규정을 보면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효력 규정하고요. 효력 규정. 여기요 단속 규정으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두 가지로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민법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우리 민법은 나눠요. 그러면 강행 규정이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관계가 있다 강행, 관계가 없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것을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또 효력과 단속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민법상의 구분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법규상의 분류예요. 행정법에서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죠. 처벌받고 이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런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죠.
처벌을 받고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차이는 형사 처벌을 받는 건 둘 다 공통이야. 그런데요, 효력 규정은 무효이고요, 단속 규정은 뭐가 되죠? 유효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 강행 규정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의 강행 규정은 뭐를 얘기한다? 그것은 효력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효력 규정에는 뭐가 있고 무효력 규정에는 뭐가 있고 단속 규정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요. 그래서 효력 규정에는 뭐가 있고 단속 규정에는 뭐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그냥 암기하면 돼 이제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료를 보시고 거기 뭐라 나왔죠? 목적의 적법성. 그래서 두 번째 1번 두 번째 줄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다.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이 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몇 번 읽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초과 중개 수수료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건 이거 뭐냐? 초과 동그라미 맨 끝에 초과 반환 청구 가능.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초과하는 것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 거기만 줄고. 변호사 아닌 자 왜 그러냐? 이것은 뭐라고 하냐?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 변호사 있죠? 변호사하고 관계된 건 딱 두 가지야. 변호사 아닌 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다 노트에 다 있으니까 쓸 필요는 없죠. 변호사가요 성공보수금이요. 성공보수금 약정이요. 이 성공보수금 약정이 민사사건이죠. 민사 그러면 유효, 형사 그러면 뭐가 된다? 형사 그러면 무효가 돼요.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러면 이건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뭐가 돼요? 무효가 돼. 그러니까 다 읽으면 안 돼. 변호사 아닌 자가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그 다음을 봐야 돼. 성공보수금 약정을 했는데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아시겠죠?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변호사 아닌 자, 그 다음에 죄송해요 강의 중에요 상관학사 해야 돼요. 5월달 6월달 되면 강의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5월달 6월달 강의는 어떻게 하면 일단 강의를 쭉 해요. 이 강의한 것은 녹화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녹화하지 않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책을 한번 쭉 보면서 볼 때 이것만 녹화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강의는 자세히 다 듣는 것 중요한데 그거 들으려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강의 들으면 돼요. 다시 똑같은 강의를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거 지금 강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읽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녹화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녹화하는 양이 어때요? 많아져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것만 반복적으로 보면서 암기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강의 다 이러면 나중에 질려서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자세한 거 듣고 싶다. 그러면 1월, 2월이든 3월, 4월 강의를 들으시라고요. 그 부분에. 그런데 강의를 녹화를 쭉 하고 나서 여기까지 쭉 하고 나서 읽을 때 있죠? 103조. 그럼 이 부분만 그냥 딱 여기를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그것만 녹화되게. 내 말 좀 이해됐죠? 그래야지 여러분요 뭐가 중요하고 하는 거 딱 금방 알지. 설명 다 듣고 나면 어디가 표현티가 없어가지고 애매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디귿 보면 디귿은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죠. 써 옆줄 긋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죠. 옆줄 긋고 표현 대리 성립 X. 표현 대리가 성립되잖아.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니을은요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 약정이죠. 현저하게 고율 동그라미요. 고율 그 부분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미음은요. 미음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요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인 또는 누구다? 학교법인이죠. 공익법인 학교법인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죠. 한 번은 공익법인 한 번은 학교법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재산을 처분해야 돼요. 그럼 허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가 돼.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비읍은요 명의신탁 토지거래가 명의되어 이렇게요. 이것도 이제 명의신탁하고 토지거래가는 무효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시옷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 줄고요. 사경제라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국가기관이 언제나 상하관계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요 서울시가 서울시 땅을 팔고 싶어. 그럼 서울시 땅을 국민한테 일반인한테 팔면요 서울시하고 상하관계에서 파는 거예요? 1대1 관계에서 파는 거예요? 이 민법상 임대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계약을. 민법상 매매계약은 사법관계잖아요. 1대1의 평등관계에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개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 사경제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경제 주체가 되죠.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될 요건과 절차 줄고, 요건과 절차,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다시 2번 기억 봐봐요. 초과 중개 수수료, 변호사 아닌 자, 그 다음에 투자 수익 분양 약정이죠.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 그 다음에 공익법의 학교법인이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 토지거래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할 때 따라야 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규정이죠. 물론 여기 보면 뭐냐, 율락녀 있죠. 율락녀가 선불금 받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무효가 돼요. 자, 단속 규정은요, 중간생략 등기. 여러분 써, 중간생략 등기에다가 써. 뭐라 쓰냐? 미등기 전매, 이렇게요. 똑같은 말인데 미등기 전매를 나오면 또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됐다는 거나 미등기로 넘겼단 말이야. 똑같은 거잖아요. 미등기 전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허가 동그라미요. 무허가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이름은 우리 시험 뭐라 하느냐, 무허가 호텔에 대한 숙박 계약을 체결한 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이 또 몰라, 또 그렇게 하니까. 호텔 그러면 또 경기 일으킨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요, 무허가 숙박업은 다 통하다. 무허가 숙박계약 있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숙박계약 괜찮다 이 말이죠. 사법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 그 다음에 또 국민주택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작년에 이거 나왔죠. 뒤에서는요, 직접거래요. 이런 공중회사 있죠. 공인중개사에서 직접거래하는 거, 직접거래. 알겠죠? 그럼 직접거래는 뭐 알죠? 자기계약하고 직접거래 차이는 뭐예요? 자기계약은 본인이 대리인한테 팔아달라는 것을 대리인이 자기가 사버린 것이고, 그걸 자기계약이죠. 직접거래는 뭐예요?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를 부탁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사버린 거죠. 그걸 직접거래죠. 이 직접거래는 판례가 말하겠다, 단속규정이다 이 말이죠. 단속규정이란 말은 그것을 취득한 중개업자가 형사처벌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일단 그 중개업자가 취득한 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직접거래 단속 규정이다. 그 다음에 봐봐요. 이것 빼고 나머지 봐봐.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가 중개 계약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그건 효력 규정이에요. 중개업 등록을 안 한다. 무등록자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계약을 하고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직접 거래는 뭐가 되고? 유효.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와 관계된 무등록 중개업자 뭐가 된다? 무효. 알겠죠? 구별해서. 그 다음에 4번은 탈법행위죠.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면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탈법이라고 하죠. 그건 역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3조죠. 자, 103조를 보시면 우리 이제 103조는 최근에 103조가 안 나오고요. 최근에 지금 연속 3년간 104조가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103조가 나올 때가 됐죠. 103조는 뭐죠? 사회적 타당성이죠. 103조가 사회적 뭐다? 타당성이다 이 말이죠. 타당성.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기 봐봐요. 무효. 먼저 무효가 딱 되면 무효는 무슨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는 뭐다? 선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가 나오죠?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러면 선량한 풍속, 이러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죠? 선량한 풍속은 뭐란다? 거기서 윤리 도덕의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윤리 도덕의 문제니까 여기서 뭐 나온다? 첩계약이 나오죠. 첩계약. 그래서 여러분 첩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강행법규를 위반하죠.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 강행법규 위반이 103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강행법규가 있다 이 말이죠. 103조하고 관련이 있는 강행법규 위반은 746조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데
103조와 관계가 없는 것은 746조하고 관계가 없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것은 103조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반환 청구를 못하고 103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면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법률행위가 무효이면은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무효인데. 그런데 103조와 관련이 돼서 무효이면 반환을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여기에 103조의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다? 여기서 첫 계약을 보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요, 뭘 한다? 첫 계약을 하죠.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등기를 했어요. 첩한테요. 그런데 이 첫 계약은 103조에 위반이 되죠. 103조 위반되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그래서 746조에 뭐가 된다? 불법 뭐가 된다? 원인 급여가 되는 거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 그래서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급여한 경우는 뭐를 못한다? 반환을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불법은 뭐죠? 불법은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죠? 원인 첫 계약. 그럼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원인행위죠. 원인이죠. 아파트를 주는 것을 뭐라 한다? 그를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급여한 경우는 반환을 청구 못한다. 그럼 반환을 청구 못한단 말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을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반환 청구 못한대. 이걸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을이 소유자가 되고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말 나오죠. 여기 봐봐.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제3자는 선이어도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첫 계약에서는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을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을이 그걸 병한테 넘기죠. 그럼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돼. 조심해야 돼.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올해 좀 있으면 이중매매에서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그럼요, 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부가 다 무효가 돼. 그럼 딱 하나만 유효야. 첩은 뭐냐? 첩 관계를 그만두는 것, 첩을 그만두는 것, 그것만 유효가 돼요. 그 외에 첩이라는 것은 다 무효야. 본체의 사전 본체가 첩을 들어가 승인해서 필요 없어, 무효예요. 쳐 죽으면 너 호지 걸려줄게, 필요 없어, 그건 무효예요. 알겠죠? 다 무효가 된다. 첩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무슨 말이냐? 첩 계약의 종료, 너 나하고 첩 그만두면 해제 조건, 내가 나한테 줬던 아파트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이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첩이란 말이 나왔다. 무조건 다 무효이다. 하나만 유효이다. 뭐만? 첩 관계를 해소, 그만두는 것. 그리고 뭘 주는 것?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는 것. 그것만 유효이고 첩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가 다 무효가 돼. 한번 볼까요? 거기 첩계약 보셔요. 7페이지 나와 있죠? 그러면 본처의 사전 승인, 줄거 사전 승인, 맨 끝에 불법행위다. 2번요. 처와 이혼한다. 이혼하게 될 경우 처와 이혼하면 첩과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약속 자체는 무효예요. 처가 죽으면 그때 하면 돼. 알겠죠? 약속 자체는 무효다. 3번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인 증여. 증여에 가면 이것은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제 됐죠? 그럼 여기 봐. 사회질서죠? 사회질서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효로서 무조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익이 아니고 사익, 개인의 이익과 관계가 되는 것은 무효는 무효일지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것은 반환 청구 못해. 예를 들어 첩계약. 첩계약은 사회의 질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첩계약의 경우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뭐는 가능해요? 뭐는요? 나머지 사익과 관계된, 개인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요, 어느 쪽 칸에 3번 맨 위에 103조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자, 거기에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3번부터 7번까지를 쭉 묶어. 3번부터 7번.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익이라고 그래. 사익. 개인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 뭐라 나왔죠? 3번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해 주기로 하는 거. 왜요? 2년이 안 돼서 지금 집을 팔고 싶어. 양도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냐? 3개월만 있으면 내가 2년 되니까 등기는 3개월 뒤에 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다운계약서 쓰는 거, 다운계약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낮은 금액으로 했다. 5번 상속세를 면하려고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신탁을 했어. 명의를 맡긴 것은 공공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강제집행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했다?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가장근저당권이에요. 여러분 가장근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3, 4, 5, 6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6번 봐봐. 투기의 목적, 투기. 여러분 투기는 뭐죠? 누구를 위해서 투기하는 거죠? 국가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이죠. 그러니까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사익이라는 거 다 배웠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면하려고 투기의 목적으로, 알겠죠?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개인의 이익과 관계된다. 103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뭐냐 이렇게요. 103조는 봐봐 위반되지 않는 거, 위반된 거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소에 보면 뭐라 나왔냐, 정의관념에 위반되는 경우.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거를 뭐 정의관념에 위반되는 경우를 암기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분류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분류하는 곳이지 시험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위반되는 것, 위반되지 않는 것 둘 중 하나만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면 위반되는 경우 1번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게 아주 중요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에다 써봐.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렇게 써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에다가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렇게. 어디 보는 거죠? 지금 7페이지요. 맨 위에 103조 위반되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서 이거하고 뭐가 관계된다? 8번하고 관계돼. 8번하고.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8번하고 관계돼. 8번은 뭐죠? 일정 기간이잖아요. 평생 동안 그러면 무효인데 일정 기간은 무효가 아니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이 말이죠.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기구로부터 일정 기간 여기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일정 기간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일생 동안 평생 동안은 103조 위반, 일정 기간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자기 차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이 뭐죠? 부부관계가 뭐 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럼 평생이에요? 일정이에요? 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8번하고 9번을 그래서 묶어야 돼. 그래서 9번에 보면 맨 끝에 뭐라 나왔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게 바로 일정 기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를 묶으면 된다. 끝이죠? 이제 끝났죠? 자 그럼 다시요. 왼쪽이요. 위반되는 경우 2번을 봐봐요. 2번에 보면 뭐라 나왔다? 강박이 나왔죠? 여러분 강박은 뭐예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돼야 돼? 박탈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강박의 정도가 뭐야 돼? 극심. 이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강박 무효가 돼. 이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알겠죠? 그 말이 없으면 안 되죠? 오른쪽이요. 위반되지 않는 경우 9번 봐봐요. 9번은 뭐예요? 강박이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도 있죠? 취소할 사람 강박이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 거기 줄고, 이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 줄고 써요? 거기다 써. 불법적 해악고지, 불법적 해악고지 플러스 공포심 유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박탈 또는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고?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됐죠? 지금 구분이 되죠? 강박 됐죠? 자, 그 다음에 위반되는 경우 3번 봐봐. 위반되는 경우 3번에서요 3번에서 뭐 어디까지 뭐냐면 3번에서요 뭐 다 그거거든요. 10번까지만 그냥 그어요. 10번까지만. 3번에서 10번까지. 거기서 뭐라 쓰냐? 돈
돈하고 관계된다. 아주 간단해요. 암기하는 게. 이걸 뭐 가지고 따질 필요 없이 이게 판례에서 다 판례잖아요. 판례 분석하는 거니까 돈하고 관계된 건 다 무효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번 볼까요? 3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줘. 내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쪽에서 돈 주기로 했어. 돈 받고 허위 진술해줘.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103 위반이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보험금을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 사기죠. 5번은요 이게 가장 시험에 나서 공무원한테 뇌물 주고 자료 빼내는 거.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에 특별한 청탁을 했다 이 말이죠.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 뇌물이죠. 뇌물. 이게 103조에서 가장 많이 나서 공무원. 알겠죠? 5번요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변호사가요 그것은 무효가 되는데 조그맣게 뭐라 써놨죠? 민사사건. 민사사건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해. 우리 시험은 민사로 나왔어. 아직 형사로 안 나왔어. 올해 또 감정평가사에 또 민사가 또 나왔어. 민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변호사가 성공보수약, 사람들이 어떻게 암기해요?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암기해요. 성공보수는 무효다.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들이 바꾸는 거야 앞에를. 민사사건하고 무슨 사건하고? 형사사건하고. 무효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라는 거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라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지금? 자 그럼 봐봐. 변호사 아닌 자가 뭐라고? 변호사 아닌 자가 뭐라고? 무효. 변호사 아닌 자가 무효죠? 아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보수에서 민사사건 유효. 형사사건 무효. 강박에서 강박.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 취소.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딱 두 마디가 있어야 돼. 박탈, 극심. 박탈, 극심. 자, 일정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103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103조 위반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또 보면 7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치하해 줄 테니까 돈 몇 푼 달라. 치하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거 다 돈하고 관계되죠. 사찰의 전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은 임야를 전부 다 증여하는 경우. 그래서 엄불교 익산에 있는 엄불교인데요 절만 남겨놓고 전부를 다 같은 엄불교 재단인 고등학교에다가 전부를 다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만 딱 놔둬. 절만. 우리가 절만 있어 절이 아니죠. 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도 들어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휴도 취하고 사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만 딱 자기 거고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고등학교 본 거예요. 그럼 타인 거죠. 타인 거. 그럼 이 절은 절로서 전립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절이 절로서 최소한 전립하려면 기본적인 땅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남겨놓고 기부를 해야지. 절을 없앨 거 아니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헌혈 봐봐. 헌혈. 누군가 산모가 지금요 갑자기 큰 수술 해가지고 피가 필요하대. 제가 B형이거든요. 그러니까 B형 피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목덜미 감매가 잡혀가지고 갔는데요. 그 산모 살린다고 해서 내 몸속에 있는 피를 쭉 다 뽑아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필수 불가결한 거. 적어도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뽑아야지. 그 사람 살린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거 다 뽑아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찰의 전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것 안 된다 이 말이죠. 증언요 통상적으로 용인 동그라미 걸써 거기다가 유효. 용인은 유효예요. 용인되는 정도는 괜찮아. 수준을 넘어서는 줄고 초과 넘어서야지 무효가 돼. 조심해. 용인 괜찮아요. 초과하는 게 무효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한다? 용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OX, X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은요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해서 기부금 돈 받는 거죠? 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있죠? 효력 규정이 위반되는 거 뭐가 있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일반에게 재산을 처분을 할 때 따라야 될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여기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돈을 받기로 했어. 기부금을 받기로 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과도하게 중환이죠. 과도가 중요해. 여러분 위약벌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여러분 우리 위약벌 약정 유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저하게 과도하다 이 말이에요. 현저히 과도하게. 앞에다 써봐. 현저히 과도하다. 과도. 그럼 그것은 무효가 돼요. 알겠죠? 도박자금이죠.
여러분 도박자금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도박자금 변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거 다 무효예요. 그래서 봐봐, 빚을 채무의 변제로 줄고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물 변제 대신 땅으로 빚을 갚기로 계약했어요. 계약. 토지를 양도하거나, 계약만 했어. 양도 계약이죠. 아직 등기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죠. 이거 봐봐, 여러분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을하고 계약하면서 을한테요 도박자금 1억을 빌리면서 자기 아파트를 이 을한테 아예 그냥 등기를 해줬어. 등기. 또는요 근저당을 잡았어. 이러면 등기를 해주면은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갑은 을한테 말소 청구 돼야 안 돼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리고 자기 아파트를요 을한테 도박자금을 1억을 빌린 것을 갚기 위해서 등기를 해줬어. 을한테 등기한 것은 갑은 을한테 말소 청구 돼야 안 돼요? 여러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지금 이 단계에 있어. 알겠죠? 등기를 해준 것은 말소 청구 못해요. 알겠죠?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근저당은 완전한 권리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여기는 말소 청구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면 말소 청구 못해요.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갚기 위해서 뭘 했다? 계약을 했다 이 말이지. 계약. 내가 이 물건 너한테 줄게, 이 땅 너한테 줄게 이 말이죠. 이렇게 계약만 하고 아직 넘겼어 안 넘겼어? 안 넘겼죠. 그럼 무효라니까. 넘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계약이다. 계약. 그것은 줄 필요가 없어. 근저당도 줄 필요가 없는데 말소할 수 있는데, 오직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동산의 경우는 인도를 했다. 인도. 그러면은 반환 청구 못하고, 이미 등기가 된 경우는 말소 청구 못해. 그런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거나 아직 인도가 되지 않는 동산의 경우는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양도하기로 계약, 대물 변제하기로 계약, 줄 필요 없다니까. 근저당권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못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그래서 니은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으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구분해서. 아시겠죠? 자, 오른쪽이요. 103조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1번요. 노태우 비자금이죠. 비자금 동그라미요. 그것은 103조 위반이에요.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에요.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1번에 맨 끝에 비자금. 지금 까맣게 된 것만 읽어요. 알겠죠? 은익 동그라미. 은익은 숨기는 거죠. 임치 맡기는 거죠. 이런 경우나 무허가 건물 임대. 이런 무허가 건물 임대가 뭐예요? 여기는 무허가 건물의 임대라고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호텔 숙박계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판례가 뭐라고 했어?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임대행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지직을 얼마 주고 샀냐? 3억 줄 거 없고 무효. 돈 관계되면 무조건 다 뭐라고 얘기했죠? 무효라고 했죠. 무효.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무효.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 주지 임명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변리사 시험에 처음 나온 건데요, 변리사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지직을 산 것과 그 다음에 또 받은 거 임명하는 거 두 가지죠. 거기에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주지 임명 행위 자체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 그러면 아직 뭐는 안 나왔다? 주지직을 3억 주고 산 것은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분명히 구별하라고. 주지직을 산 것이 나오면 무효고, 알겠죠? 주지를 임명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 103조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3번 4번 5번 6번 했죠? 6번 7번까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7번까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7번이 또 여기서는 7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왼쪽에서는 아까요 뭐가 잘 많이 나왔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이 많이 나왔고, 오른쪽 여기서는요 7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그래서 3번부터 7번까지는 사익. 자, 8번요 일정기간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9번요 부부관계가 유지된 동안 이것도 일정기간 103조 위반이 아니다. 9번 강박은 원래 취소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똑같은 강박인데 9번은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첩계약이죠. 첩계약 동그라미. 첩계약은 무효죠. 그런데 그것을 해소가 유효죠. 첩은 무효인데
해소가 유효해요. 생활비, 양육비 지급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위반 행위의 효과죠. 1번 절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요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행위 시. 법률 행위. 봐봐 처음에는 봐봐요. 내가요 이분한테 이목을 샀어. 이목을 샀는데 처음에 살 때는 작물인 걸 모르고 산 거예요. 작물인 걸 모르고 절도품인지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요 경찰이 그 다음날 찾아온 거예요. 당신 어째 이 사람한테 물건 샀죠? 샀다고 했어. 이거 절도품이다, 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성립 당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맨 밑에요 103조 위반 줄고 103조 위반을 뭐라고 한다? 써 이퀄 불법이라고. 불법. 그러니까 103조 위반을 조건으로 했다. 103조 위반을 조건으로 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불법 조건. 이렇게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동그라미 써 이퀄 소유권 상실. 반환 청구 못하니까 소유권을 상실을 해.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하다 보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03조에 관한 것이에요. 됐죠? 별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103조 여러분요 지금 봐봐요. 지금 방금 강의했던 것을 여러분 봐봐.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요 내일 보죠. 내일 만약에 이걸 보면 지금 내가 강의한 것만큼이나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잠깐 5분 동안 떠들고 앉아가지고 5분 사이에요 눈으로 보는데 5분 안에 아마 한 서너 번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몇 번을 봐가지고 이거 암기시켜버리면 한 달이 지나도 기억이 날 텐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한 번 듣고 그래 그 말이 자꾸 말아버려. 그리고 책을 덮어버리니까 2달 뒤에 들으면 또 새로운 거예요. 계속 뭐는 아는데 아마 듣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강의는 다 들리는데 점수가 안 나온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요 한 2달 만에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이제 용어가 익숙한 거지. 귀에 공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란 말이죠. 용어가 익숙하다 해서 공부가 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2-3번 앉아가지고 잠깐 눈으로 보면요 이거요 지금 방금 광고한 거 4장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2-3번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좀 앉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